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튼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수학 잘 들으셨죠? 그죠? 수학은 아마 시간 지나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막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방향성 잡아주신 것들 잘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저는 과학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한번 제가 붙여봤거든요. 제목은 최상위 목표 중등과학으로 배우는 영재과학이에요. 네, 조금 부제도 붙여봤어요. 부제가 목표를 정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과학의 로드맵입니다. 자, 제가 이런 부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상위권 카페를 가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체로 이제 상위권 카페에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요? 제 아이가 갑자기 영재고를 가고 싶대요. 그리고 과고를 가고 싶대요. 그런데 수학은 중요한 걸 아니까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과학을 하나 준비를 안 했어요.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거죠. 그죠? 언젠가 내 아이가 영재고를 가고 싶다고 하고 과고를 가고 싶다고 할 때 거기까진 가지 않더라도 내 아이가 일반고에서 과중반이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을 목표로 했을 때 내 아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숨가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들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시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이번 시간 총 5개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살을 좀 뻗어나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위주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많이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부터 해서 과학 학습에 대한 것들 초등부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고민들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되냐? 아니면 중학교 거? 아니면 고등학교 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다고 했을 때 수학하고 과학은 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막상 과학을 시작했을 때 내 아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수학에 좀 선을 그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 로드맵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것들이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면 끝나고 저랑 잠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실험 위주의 수업, 사고력 수업, 기본 개념 수업 이것이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컴퓨터가 제 컴퓨터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서 폰트가 좀 깨졌는데요. 자 보세요. 자 아이들에게 실험과학을 딱 접하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첫 번째 반응 오! 너무 신기해. 그리고 불꽃이라도 나오고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라도 바뀌면 이런 반응하죠. 너무 신이 나죠. 그죠? 신이 나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난 과학이 정말 너무 좋아. 과학 짱이야. 이런 과목이 어딨어. 그냥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는 되게 흐뭇하죠. 흐뭇하면서 그래. 좋지. 근데 그거 왜 색깔 바뀌는 거래? 이제 우리는 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왜 바뀌는 거래? 그 원리가 뭐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은 그냥 바뀌던데 선생님 바뀐다고 그 누르면 바뀐다고 하던데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하지만 엄마가 그래?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엄마 과학은 너무 즐거워 라고 하는 게 실험과학의 일반적인 방향성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험과학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험과학이 정말 도움이 안 돼 라는 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험과학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확실하게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방과 후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실험 학원들의 프로그램들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만약에 2시간 정도의 수업이라고 한다면 대략 3분의 2 정도는 탐구를 하고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그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이론과 그 과정 속에서 보고서까지 쓰지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얻기는 쉽지 않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어. 요 정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학원들의 프로그램들도 순차적으로 있어요. 좀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깊은 난이도로 가게 되면 2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은 이론, 1시간은 실험,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게 되면 한 달 단위로 해서 3주는 이론,
그리고 1주 정도는 실험을 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실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조금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막 어디 가서 박하연이 실험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분명히 할 것은 정말 많거든요. 할 것은 정말 많고 그럼 효율적인 시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험에 시간이 투자되면서 과학적으로 얻는 것이 부족하다면 이제 학년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과학을 무엇으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험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념에서 실험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고학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 또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새끼 질문 하나 붙였거든요. 자, 과학 탐구고서 중요하다는데 발표되게 되게 중요하다던데 내 아이가 실험을 안 배웠는데 그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험학원 보내는 거예요. 제 목표는 그겁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실험은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는 과학의 정의가 그렇거든요. 과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요. 저거 왜 저래? 그러면 저거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 이것 때문일 것 같은 내 생각이 맞는지 그것들을 설계하고 수행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과학이거든요. 그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탐구를 어떤 것들을 고정하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서 과정을 읽어내는지 그 과정만 배우고 있다면 실험 설계는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영상물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따라서 내가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면 내가 마치 실험을 하는 듯한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학년이 올라가서 시간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실험과학에 너무 이렇게 집착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목매이고 그걸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이다. 학년이 올라가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좀 방향성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이고 대답입니다. 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요. 과학을 빨리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진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로드맵보다 저는 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로드맵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밟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고민들이 드실 거예요. 지금 내가 수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과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맞아? 자꾸 의심이 들거든요.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달리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조금 이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과학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도 어머니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도 다 과학이죠. 그죠? 그 과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그 과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지 창의력도 과학적인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뭐 창의적인 인재들, 역량교육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창의성도 아는 데서 생각이 뻗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배워야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알아야지 보인다는 것을 저는 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아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컴퓨터가 제 컴퓨터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갈톤 모드라고 해서 갈톤이란 학자가 제안한 방식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위에서 수백 개의 공들이 굴러 내려옵니다. 수백 개의 공들이 굴러 내려와요. 그래서 어떤 밑에 그 공들을 담을 수 있는, 구슬을 담을 수 있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 구멍으로 막 쏟아져요. 그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공들을 굴려서 같은 실험을 늘 반복해도 공들은 거의 한 가운데에 모이고 양쪽 끝에는 모이지 않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이런 영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더라도 이런 영상을 한번 접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저희 동네에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요.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동네도 야시장이 열리나 모르겠는데요. 2년째 열리고 있거든요. 제가 2년째 돈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핀볼이에요. 핀볼인데요. 요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핀볼이요. 여기다가
공을 놔요. 공을 놓고 발을 당깁니다. 그래서 딱 놓으면요. 공이 튕겨 올라가서 갈톤보드처럼 가운데에서 공이 굴러 떨어집니다. 가운데서 공이 굴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조금 더 느낌이 오셨을 텐데 이 공이 굴러 떨어져서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 가운데로 갑니다. 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늘 땡기거든요. 4,000원에 5발입니다. 그리고 5,000원이면 10발을 준다는 거예요. 2배지 않습니까? 전 늘 5,000원을 투자하죠. 그죠? 선물이 점수가 높으면 막 드론 같은 것도 줘요. 하지만 당기면요. 이 가운데에 몇 점 있을 것 같으세요? 꽝이 있거든요. 가운데는 늘 꽝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1점, 2점 있고 제일 끝에 5점과 4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론을 안 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제 아이들이 여기 와요. 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돈 낭비야. 5,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갈톤보드? 나중에 이제 한번 지금 어머니들 보셨으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나중에 보이시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게 되게 수학적인 원리인 거야.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관에 가시면 이런 갈톤보드 같은 것들이 설치물로 있을 겁니다. 옛날엔 그냥 구슬이 막 내려와. 내려오는가 보다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아는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시장을 늘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관입니다. 자, 여기 근처에 시립과학관이죠? 저는 여기서 막 박수 쳤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동네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과학관이 옆에 있다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시면 의정부의 과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층인가요? 천문체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천문에 관련된 과학시설물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저학년 때 이제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엄마의 마음에 그냥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박물관, 과학관 가면 뭔가 좀 해준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들이 과학관에 갔을 때 하는 움직임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과학관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학관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봐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직진입니다. 이렇게 입구로 들어와서 출구를 향해서 계속 걸어요. 옆에 설치물들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버튼들을 누릅니다. 이제 요즘엔 되게 체험형이 많거든요. 버튼들을 누르는데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어떤 식의 진행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버튼을 누르면서 계속 직진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변할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봐도 가끔씩 10명 중에 한두 명 아이들은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탁 뭐가 바뀌면 볼 텐데 하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하면서 딴 데를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그러한 유사한 장치를 봤다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들아 과학관 가면 이거 있어 가서 한번 눌러보고 기다려봐 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이요. 중학교 1학년 4단원에 나오는 장치의 그림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천문우주 체험실에 있는 장치예요. 그때 이게 감압용기 실험 장치거든요. 공기를 빼내면 부풀어 오르는 것에 대한 여기 이제 고무장갑도 있고 막 그래요. 고무장갑도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근데 공기가 빠지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부풀어 오는 걸 확인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것을 배우고 야 가서 그런 거 있으니까 봐봐 라고 얘기하면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중등과학 총정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막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서울시립과학관에 있어. 내가 확인했어. 가서 꼭 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당장 가진 않더라도 언제 가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과학을 조금이라도 좀 일찍 접한다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또 우리 시간도 없는데 체험하러 또 많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독서입니다. 아까 유치원 선생님이 독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독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금이 책을 읽을 시간이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어머니들. 제 아이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대학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이 가장 읽을 시간이 많은 시점인 거예요, 어머니들. 따라서 제 아이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시간을 30분이라도 정해주시고, 야, 우리 좀 합의를 좀 보자. 우리 그냥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책을 읽자. 이렇게 아이의 시간을 정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좀 읽어볼까? 이런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딱 정해주시고 책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때 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 좀 책을 읽을 때 효율성이 좀 높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책을 그냥 글자를 읽느냐, 과학도서로 말씀드릴게요. 과학의 내용을 읽느냐 또한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책 한 권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 책 홍보 아닙니다, 어머니들. 그냥 책, 초등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마음을 참 잘 알고 있죠. 그때 이 책을요, 그냥 봐요. 그냥 늘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 보지요. 그죠? 중학교 2학년짜리 조카가 공부를 하지 않다가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하러 왔어요. 제가 이제 잠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걔가 막 시험 대비를 할 때 원소, 산소, 규소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가르쳤어요. 제 아들이 그것을 옆에 앉아서 막 듣는 건 아니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형아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산소가 5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형아 그거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들. 이게 뭔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주기율표라는 모습, 주기율표 사진이거든요. 옛날엔 보이지 않던 것이 스치면서 들었던 것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에 있는 내용들이 더 잘 보이겠죠.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과학 뒤집기 기본편이라고 써 있지요. 생각보다 과학 도서의 수준들이 많이 높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게 이제 기본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건데 돈을 들일 거면 심화편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 하나도 없다고 이건 못 본다고 해서 기본편 샀거든요. 근데 기본편 사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심화편 필요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왜? 아이들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냥 그림이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요. 책들의 내용 자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울 법칙한 내용들도 그림하고 같이 마치 초등학생을 위한 책을 빙자해서 올라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아이가 굉장히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높은 수준들 막 책 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읽으면서 저런 걸 읽으니까 많이 알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높은 수준의 책들을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책은요. 결과적으로 글자를 읽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아이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 아이가 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독서에 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책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또 저희들은 또 문제, 또 이제는 시험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죠? 사고력에 대한 것들도 고민되지 않습니까? 자, 사고력 문제도 무리 없다라고 써놨죠. 제가 이 설명회를 하기 불과 2주 전에요.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원장 선생님이 딱 계신 겁니다. 대표 원장 선생님이 딱 계셔서 인사를 했더니 잘 만났다.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저를 이제 원장님 방에 데리고 가셔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10권 정도의 영재 사고력 문제집을 탁 주시면서 분석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10권을 박스에 들어가지고 가서 봤거든요. 가서 본 결과 지금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다뤄지는 사고력 문제 유형 그냥 2개 찍은 거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많거든요. 중학교 3학년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림 똑같죠? 그죠? 완전 똑같죠. 그리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방식들 그냥 이건 일본어로 이론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론도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력 문제라는 것도 기본 개념부터 뻗어나가는 겁니다. 아는 것도 없이 사고력은 얻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고력 문제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 관련된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통수학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과학 단계를 밟아 나가면 어떠한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도 우리는 다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좀 제대로 밟아 나가면서 순간순간 작은 내용들을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고학년이 되었으니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는 과학을 빨리 공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마지막은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설명회를 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이렇게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사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 내 아이가 사춘기가 가볍게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지요, 그죠? 내 아이도 분명히 사춘기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야, 들리냐? 내가 부르는 거 들려?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 눈 뜨고 있니? 눈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에서 수업도 잘 듣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들. 배운 적이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억지로라도 선생님 막 눈 떠! 이랬을 때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떻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저게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아는 만큼 그래도 스치듯이라도 보입니다. 눈 감고 있어도 들리는 게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들립니다. 언뜻 보아도 아이들이 사춘기 왔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고 싶지 않거든요.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보고 싶긴 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차피 풀 거 잘 풀고 싶거든요. 그때 한 번 들어본 친구들은 풀면요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못 풀겠죠. 그죠? 완벽히 100점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아예 공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운 적이 없다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배운 적이 없다면 들리지 않고요. 배운 적이 없다면 풀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춘기가 오기 전에 아이들이 한 번씩 들어보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이 빠르게 과학 공부를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너무 저학년부터 과학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을 미리미리 접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막 선행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과학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바라보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과학을 빨리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초등과학부터? 아니면 중등? 아니면 고등부터? 자,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과학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초등과학부터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자,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중등과학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학은요, 나선형 구조입니다. 나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계속 겹치지요. 근데 제가 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역피라미드라고 제가 좀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바꿨거든요. 역피라미드 구조 학습입니다. 과학은 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나가는 구조예요. 따라서 초등 때 배웠던 거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중학교, 그리고 거기다 살을 붙여나가면서 심화를 시키는 게 바로 고등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등과학을 공부하시면 초등과학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스님 바로 고등부터? 그러기에는 고등은 너무 심화가 많이 되어서 아이들이 숨가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은 무리가 없을 테니 좀 초등 친구들은 중학교 과학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수학, 중학교 과학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알았어. 받아들였는데 내 아이가 중학교 과학 수학이랑 연결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학을 해야지 중학교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선 그어드릴게요. 중학교 과학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 수학 범위는 요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산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산수 애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때 기본적인 연산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산은 지금 연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연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은데 연산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 조카 중에 고등학교 이제는 대학교 이제 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몬 5학년 6학년 거를 했습니다. 구몬 5, 6학년 거를요? 이렇게 그 친구는 수학적 지식은 다 있었어요. 근데 자꾸 계산적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신우가 굉장히 큰 결단을 했죠. 구몬 5, 6학년 거. 계속 분수, 곱셈, 나눗셈 이것만 미친 듯이 2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제 틀리지 않는 거죠. 연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연상 꼭 지켜하시고요. 그리고요. 그 친구가 되게 제가 애들한테 하는 되셨어요. 막 이런 거 하죠. 그죠? 연상 꼭 하셔야 되고요. 중학교 과학하기 위해서 분수하고 소수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0.1이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된다는 거. 뭐 5를 역수했을 때 그게 5분의 1이라는 것. 5분의 1이 0.2가 된다는 것.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들이 안 된다면은 중학교 과학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과학 파트는 어렵지 않겠지만 이제 물리나 그런 거 할 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요 정도. 그리고 비례식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붙잡고 비례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례식은 못하면 하기 힘듭니다. 비례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 비례식을 세우고 어떤 문장이 비례식으로 바뀌는 그런 연습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중등과학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것은 부모님들이 판단해서 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요 정도 하면 중학교 과학은 따라갈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수업 너무 길게 하셔서 이제 긴 시간 하셨으니까 전 좀 짧게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일까에 대한 방향성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다음 주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때요. 자, 두 가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등 하이탑 과학 전범위 완성이고요. 하나는 물리하고 화학 파트 총정리입니다. 초등학교 이제는 5, 6학년 친구들은 저는 둘 중에 뭐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걸 조금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면 중등과학 전범위 완성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아우르는 수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다뤄지는 물화생지 다 하고요. 2학년 과정 물화생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물화생지 다 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재고 과고 시험에서 하도 물리랑 화학을 막 그 여러 학원들에서 강조를 하니까 가끔씩 영재고 과고 시험에 물리랑 화학만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하고 화학의 깊이가 좀 깊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분명히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요. 친구들이 여러 가지 탐구토론 대회나 여러 가지 융합과학 대회들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생명과학적 지식 그리고 지구과학적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때 그 지식의 기본은 바로 중등이죠. 시험 범위들 무슨 서울 과고나 영재고에서 범위 어디로 한정합니까? 중등과학으로 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확장된 개념이 있어야 물리랑 화학은 풀긴 하겠지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지식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어차피 시작할 거라면 생명과학 같은 거 빼지 말고 물화생지를 다 찬찬히 밟아나가는 과정.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밟아나가면서 이제는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쭉 뒤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내 아이가 지구과학이나 천문대 같은 것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천문대 같은 거 다녀서 내 아이는 천문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천문에 관련된 도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혹은 내 아이는 생명에 관한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생물에 관련된 도서를 정말 많이 읽어서 그쪽으로는 아직 다방면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개념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도 책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물리, 화학을 빠르게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을 빠르게 정리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물리랑 화학은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 과정 돌고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친구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친구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아이가 전혀 이제는 과학적인 도서들을 많이 읽지 않고 물리랑 생명과학, 지구과학적인 그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이 과정 전체를 다 다루는 과정. 그리고 내 아이가 좀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다뤄본 친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수업은요 2시간 반짜리 수업이에요. 2시간 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업이 깁니다. 생각보다 수업이 길어서 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2시간짜리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그 뒤에 부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그 뒤쪽으로 경시, 기본 이렇게 있는 게 물리원, 화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과학들이 특강 형식으로 쭉 깔리면서 계속 잊지 않도록 진행이 되면서 그 영재고, 과고까지 대비하게 되고요. 영재고, 과고 대비에 대해서
만약 고민들을 하세요. 내 아이가 갈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것을 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고 영재고를 대비를 해놓으면 그것으로 과거 대비는 따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막 극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운다는 의미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과거나 영재고를 원했을 때 그 목표를 잡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로드맵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